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뭐 쓸 필요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냥 편안하게 이런 게 편입수학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했을 때 뭐가 좋구나. 이런 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 소개 잠깐 드리면은 저도 요 김영 편입학원 예전에 다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김영 편입학원 수강생 출신이고, 그래서 여기서 편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대 수학과 여기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김영 뭐 여러 캠퍼스 많이 해봤고요. 지금은 여기 신촌 전임으로 하고 있어요. 자, 뭐 그냥 간단하게 일단 소개는 이 정도로 드릴게요. 그래서 3학년으로 입학을 시켜줄게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거 그 학생들을 뽑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당연히 1학년, 2학년 때 쓰는 수학에 대해서 학습이 좀 돼 있어야지 3학년부터 출발을 할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 1학년과 2학년 때 그 공대나 자연대에서 어떤 수학을 쓰냐라고 한다면 이 세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과목. 과목 몇 개? 세 개. 알겠죠? 자, 얘를 미분, 적분, 선형대수 요거랑 공학수학 요거는 저희가 학원에서 배울 때는 요렇게 6가지로 배우게 돼요. 6가지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수능밖에 없거든요. 그죠? 거의 대다수의 여기 오는 친구들이 수능은 한번 거쳐보고 내신도 해보고 했는데 편입수학은 좀 많이 생소하다. 자, 그래서 요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거를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요거. 자, 첫 번째는 범위. 범위는 당연히 같진 않아요. 알겠죠? 수학이라고 하는 게 편입수학이냐 수능수학이냐에 따라서 범위가 똑같진 않다. 범위가 아까 봤지만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게 아예 안 들어간 이거는 아닌데 근데 거의 대다수의 중점 포인트는 대학교 1, 2학년 과목의 수학이에요. 지금 차이점 이해되죠? 편입 수학의 단점은 뭐냐면은 범위가 좀 많아요. 여기 시험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능 보면은 그 앞에 나오는 문제 몇 개는 되게 쉬워요. 그냥 눈으로 딱 보면 공식 이런 식으로 딱 나오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수능 뒤로 가면 갈수록 킬러 문항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가 일단 길죠. 안녕하세요. 편입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렇진 않아요. 편입 수학은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거의 대부분 노출이 됐던 문제 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23년도 서강대예요. 서강대 혹시 붙여주면 갈 의향이 있어요? 서강대? 자, 서강대 문제에 20문제거든요. 딱 20문제. 20문제인데 하나도 필터링 안 하고 1번부터 20번까지 그냥 구경만 해볼게요. 일단 몇 줄이죠? 줄이 문제가 3줄이죠. 3줄. 그죠? 그렇다고 막 식이 엄청 복잡하냐? 물론 처음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학원에서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야. 알겠죠? 요거에 대해서 이게 뭔지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설명을 되게 많이 해드릴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짧다. 쌤 1번이니까 그렇잖아요. 자, 조금만 더 넘겨볼게요. 2번 어때요? 일단 모르는 기호는 안 배워서 그래. 알겠죠? 모르는 기호는 안 배워서 그런 건데 문제가 길어 짧아? 짧죠? 되게 짧아요. 편입은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가 나와요. 문제가 짧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 알면은 금방 계산해서 답 찾는 유형이에요. 이런 거. 계속 넘겨볼까요? 3번. 3번도 지금 봐봐. 문제가 길어요 짧아요? 짧죠? 알면은 풀고 모르면 못 풀고 이렇게 단순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포진이 된다 이 소리예요. 한 줄, 그죠? 한 줄. 기호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안 배워서 되게 어렵게 보일 수 있어. 알겠죠? 자, 5번. 일단은 안 배운 거지만은 문제가 엄청 기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막 사고력을 막 요하고 이러진 않아.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몇 줄? 한 줄. 그죠? 한 줄. 자, 계속 조금만 더 넘어가도 한두 줄. 거의 대다수가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고 여기는 선택지가 지저분해서 그렇지 막상 문제는 두 줄이잖아. 두 줄.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냥 편안하게 감상만 해주시면 돼요. 요것도 한두 줄. 그죠? 한두 줄. 한 줄. 그죠? 실제로 이거 좀만 붙이면 한 줄, 한 줄. 이런 식으로. 거의 대다수가 한두 줄 안에서 문제가 거의 끝나죠. 그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서강대에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이런 것도 조금 더 길긴 하지만은 조건이 추가가 됐을 뿐이지 문제가 엄청 길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학원에서 훈련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시켜요. 알겠죠? 요거 그냥 편안하게 구경만 해보시면은 문제의 그 길이가 엄청 길거나 막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수능 혹시 본 적 있어요, 친구? 수능 봤어요? 수능 봤으면은 수능 문제는 되게 한 페이지에 막 반 정도 막 들어가고 이런 문제도 막 속해 나오잖아요. 그죠?
되게 생각 많이 해야 되고 막상 그런 문제들이 이런 데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거야. 알겠죠? 오케이. 이게 제가 볼 때 편입수학의 일단은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나왔던 게 또 나와? 그리고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고. 그럼 뭐만 잘하면 되냐면 반복만 열심히 잘하시면은 최고 득점도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반복만 잘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까지 20번까지 지금 문제를 그냥 훑어만 봤는데요. 지금 문제가 풀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다 배울 거지만 풀겠다라는 건 아니고 문제가 일단 짧다. 그죠? 특징이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푼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요거.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봐봐. 여기 두 번째 최고의 장점이 시험 스타일이라고 했는데요. 나왔던 게 거의 숫자만 바뀌어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큰 이유가 만약에 수능이라고 생각해봐요. 수능.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그리고 요거 자체가 출제를 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데 갇히죠. 갇히고 계속 그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사고력을 어떻게 끌어내야 되지? 막 이런 거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편입수학은 여기 대학교에 보통 수학과 교수님들이 출제를 해요. 요거. 근데 대학교 교수님들이 사실 요거 편입 출제하려고 와 계시는 분들이 아니죠. 그죠? 내는 게 막 이렇게 유쾌하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을까요? 보통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미적분학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차이점 이해되죠? 자, 그래서 노출이 됐던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 자, 어느 정도까지 그대로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15년도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한양대에서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조금 계산이 많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가요. 몇 년 뒤에 중앙대에서 똑같이 나와요. 숫자도 안 바뀌고 식도 똑같아요. 그럼 답도 어떨까요? 답도 똑같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전공책에 있는 거니까. 그걸 학원에서 계속 연습시키면은 여러분들은 반복만 하시면은 그 문제가 또 나왔을 때 또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영어는 그래요? 영어는 독해 지문이 나온 거 또 나오고 계속 이래? 거의 그러지 않아요. 그죠? 한번 봤던 노출됐던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요거. 자,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세 번째는요. 여기 편입수학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경쟁자예요. 경쟁자. 자, 이게 자,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합격하려고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어떤 학생들이 엄청 수학을 잘했던 학생들이야. 그런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하는 거랑 아니면 거의 대다수가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거의 노베이스인 입장에서 출발을 하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죠. 거의 얘기가 달라요. 여기 편입수학을 도전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학을 논 지가 꽤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수학을 하기 싫어요. 하지만 대학을 잘 가고 싶어요. 그랬던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사실은. 그러면 거의 비슷한 입장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죠? 요거. 자, 이게 제가 볼 때 편입수학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어떤 식으로 그냥 가르치는지 그냥 이렇게 살짝만 설명만 드릴게요. 알겠죠? 요거. 일단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살면서 그전에는 수학을 막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편입하기 전에는. 근데 편입을 하면서부터 열심히 하면서부터 뭔가 깨우침이 생기고 막 이렇게 늘어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학생들한테 설명드릴 때 절대 베이스가 이만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완전히 기초부터 아예 모른다. 선형대수 배운다라고 하면 아예 모른다. 공학수학 아예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드려요. 완전히 생기초부터 완전 실전까지. 근데 이 실전까지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학교에서 배우는 완전히 그냥 학교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 있죠. 최고 난이도. 이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완벽하게 케어시키도록 할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제 스타일인데요.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편입수학이 아까 양이 많다 보니까 중간 과정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공식 이렇게 하는 설명도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과정이 없이 그냥 공식 이건 공식이야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저 아까 수학과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암기력이 낮거든요. 암기력이. 그래서 이건 공식, 저것도 공식, 이거 공식 하다 보면은 공식이 한 300개 생겨. 300개, 500개 이렇게 생겨. 그러면은 뇌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 과정을 내가 요걸 듣고 이걸 생각을 조금 해보면 사실 공식이 필요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단순 암기는 저는 좀 별로예요. 별로. 거의 대다수가 스토리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해 기반. 제가 이해를 좀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물론 공식도 있지만 이해를 하면서 외우는 거랑 그냥 영어 단어처럼 외우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다. 요거. 자, 그래서 요거 최대한 이해 기반으로 공식 유도까지 시켜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문제 보여드렸지만 문제를 풀었을 때 한두 문제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반복을 할 거야. 알겠죠? 배울 때부터. 자, 그래서 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정말 많이 시킬 거다. 이거.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출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죠? 그러면은 가장 최근 문제 있죠. 최근 문제를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죠? 한 10년 지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가장 최근에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최대한 많이 수업 시간에 활용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 때 되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요거를 제가 시켜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도 수험 생활을 거쳐봤기 때문에 항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내가 수험생이면 이걸 어떻게 풀지?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풀지?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계속 요거 최적화로 최단 시간 안에 빠르게 답 찾는 것도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강의 스타일도 살짝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물론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한 번 수학 듣고 나서 머릿속에 100%다 들어와 있으면은 그 굉장히 천재죠. 그죠? 저도 이거 배웠을 때 한 번 듣고 계속 까먹고 이렇게 되는 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카페. 여기에 수업 복습 영상 있죠? 여기에다가도 아이고, 넘어갔네. 자, 복습 영상 같은 것도 여기다가 많이 올려서 언제든지 다시 내가 부족한 거를 찾아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자료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씩 보거든요. 그거에 해설 영상 있죠. 요거. 그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모의고사 봤는데 만약에 17번 틀렸어. 모르겠네. 그러면은 17번 누르면은 영상으로 딱 나올 수 있게 제가 제작을 항상 해드려요. 알겠죠? 요거. 물론 기출 해설까지도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안내를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요거. 자, 그리고 수학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것도 궁금할 수 있는데 수학은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당연히 수업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떻게 문제 풀고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릴 거 아닙니까? 자,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업 끝나고 뭐 하면 되는데? 당일 복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수업 시간에 당일 복습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배웠던 수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누적 복습까지 하시면은 수학은 절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 알겠죠? 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뭐만 잘하면 돼? 복습만 잘하면 돼. 알겠죠? 뭐만 잘하면 돼? 복습만 잘하면 돼요. 이 복습이 여러분들한테 엄청 거대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따라만 하면 돼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내용을 따라만 하면 돼. 알겠죠? 요것만 잘하시면 최고 등급까지 무조건 가능합니다. 요거.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건 여기까지 할 거고 혹시 뭐 궁금한 상황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혹시 뭐 요건 좀 궁금했어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아, 지금 여기 듣고 있는 수강생들이 베이스가 어느 정도냐. 그죠? 당연히 궁금하죠. 맞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오전에 수업을 하고 왔어요. 여기서 수업을 했는데 그 학생들 밖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한 명씩 물어봤어요. 기존에 수학 해본 적 있어? 이렇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완전 노배야. 거의 대다수가. 그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군대 안 가보셨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은 2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 산만 봐요. 산. 멀리 있는 산 보고 여기 뭐 계속 흙 보고 막 이런 것만 해요. 그럼 기존에 수학 지식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쳐도 사람이 2년 동안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다 사라져요. 아주 퓨리해져요. 그 상태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했거든요. 그 머릿속에 있는 게 거의 없어. 그 인수분해 이러면서 맞다 했던 기억은 있는데 이게 뭐였지?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시키는 거에 대해서 따라하고 이러면서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그리고 미분을 만약에 출발한다라고 쳐도요. 여러분들 미분 요걸 출발한다라고 쳐도요. 요 안에서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쓰는 개념들도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나온다라고 치면 제가 요거까지도 다 설명을 드려요. 아까 말했지만 아예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 거야. 그러니까 베이스가 있어야지 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카페에 있었다라고 했죠? 그 카페에다가 기초 영상들도 막 올려놨어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들으면 돼라고 제가 안내도 해드릴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 베이스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10년 논 친구들 10년 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나 중학교 때 수학 포기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학교 잘 가고 싶으니까 그래도 와서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마음이 비슷해요. 아, 나 수학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지금 요 학생들이 어, 대부분이요. 대부분이 거의 등급으로 따지면은 중 아니면 중하 막 거의 그래요. 그리고 아예 노베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안 밝혀요. 막 9등급 이랬는데 쌤 저 9등급입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항상 말했던 게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와서 똑같이 상담해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응. 그 아까 말했지만 수학 1등급이었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미 대학을 잘 갔어요. 그 친구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물론 아예 없다라고 하면 그건 또 거짓말인데 그 친구들 있어봤자 한두 명이야 한두 명. 알겠죠? 응,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친구는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뭐 나중에 생기시면은 따로 저한테 그냥 편안하게 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음. 1월 달, 2월 달. 1월 달에는 인문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했고요. 2월 달에는 기초라는 과목을 공부했는데 인문 기초라고 하면 일단 단원의 이름도 완전히 생 기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거기에서 공부하는 게 주로 인수분해. 인수분해 혹시 기억나요? 인수분해. 인수분해라든지 뭐 식이라든지 당식 뭐 이런 거 그리고 함수. 함수 기억나요? 함수,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이런 것들 있죠?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때 쓰는 내용. 근데 그거에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편입해서 쓰는 것들, 우리가 진짜 사용해야 되는 도구들, 그거 익히는데 한 2달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 안 했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제가 이 만약에 미분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쳐도요. 여러분들이 다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덧붙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 그거 안 들었는데 그러면은 아까 기초 영상을 조금만 병행을 하면서 제가 이거 따라갈 수 있도록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상담 더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응, 오케이. 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네? 어떤 거요? 따라잡을 수 있는지? 그렇죠. 네, 그렇죠. 이미 출발한 학생들도 있는데 좀 늦게 시작해서 불안하다. 당연하게 생각이 들 만한데 근데 학원에서는 지금 4월 달에 출발하는 반도 있는데요. 근데 다른 캠퍼스나 이런 데서는 7월 달에 시작하는 반도 있어요. 몇 월에? 7월에. 그럼 더 늦죠. 그죠? 근데 물론 7월에 시작하면 더 빡빡하긴 해요. 진도 나가야 되는 스피드가 되게 빡빡하긴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기서도 서성환이 나와요. 이 친구들이 잘해서 그러냐? 아니야. 똑같이 노베이스야. 여기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거의 나 베이스가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 이 친구들도 와가지고 7월 달인데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빨리 시작했던 학생들이 있고요. 이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그 성공을 하는 케이스들 중에서 공통점은 뭐냐면은 늦었죠. 늦은 거 알죠? 알고 출발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한 번 한 번 수업 들을 때마다 내가 이거 마지막이야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어. 마지막이야. 진짜 간절하게. 그렇게 들으면서 남들보다 2배 뛰어야지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고 와서 진짜로 그렇게 달려주는 친구들은 여기서도 성과들이 되게 좋아요. 여기.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4월 달에 출발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월 달에 출발을 해도 크게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에 3월 달, 2월 달, 1월 달에 출발했던 학생들도 있는 걸 아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가해주면 된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또 궁금한 것도 있나요? 아, 그게 있었는지 인문계, 자연계 둘 다 지원하는 친구들 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문과는 거기가 굉장히 헬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드리거나 할 때 가급적이면 수학하라고 하는 이유가 영어 점수가 여기 시험 기준으로 한 7월 달, 8월 달 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80점 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근데 자기 점수가 한 60점 이렇게 나오는데 문과로 지원하겠다? 그거 그냥 지원 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 차라리 그 수학이 좀 안 나오고 영어가 좀 안 나와도 차라리 이과로 쓰는 게 훨씬 더 희망쳐요. 경쟁률이 아까 다르더라고요. 요거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